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Day 11. Shannon and Weaver. 셰넌과 위버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이다. 이 구조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로 셰넌, 위버, 그리고 사이버네틱스를 얘기한 위너, 레이즈백, 정보 엔트로피, 모든 발생 가능한 결과의 평균적 정보, 무질서도, 불확실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 엔트로피를 이야기한 레이즈백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가 된다. 다시 셰넌, 위버, 위너, 레이즈백. 정보 구성 단위인 비트를 사용해서 계량화했고 수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했다. 정보란 것은 선택의 자유라고 했다. 셰넌의 채널 용량 bit per second은 대역폭 W를 신호 전력 S를 잡음 전력 N으로 나눈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로그 2를 곱한 값. 다시 자, 셰넌의 채널 용량 bit per second는 대역폭 W에다가 신호 전력 S를 잡음 전력 N으로 나눈 값에다 1을 더한 로그 2 값을 곱해서 계산해낼 수 있겠다. 자, 확률 과정, 통신 용량, 정보량. 여기서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제 총 신호량에서 잡음을 빼면 이제 정보량이 나오겠는데, 이 셰넌과 위버는 확률 과정, 그리고 통신 용량, 정보량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정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이고, 따라서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 라고 했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정보원이 갖는 평균 정보량을 가리키며 불확실성의 크기를 가리키는 것이 엔트로피이다. 다시 엔트로피라는 것은 정보원이 갖는 평균 정보량으로서 불확실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엔트로피이다. 참고로 레포트는 정보라는 것을 역 엔트로피로 보았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조적 관점, 즉 수학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거기서 이제 구조적 관점의 수학적 모형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으로 엔트로피, 반복, redundancy, 노이즈, 채널 용량이 있다. 다시 엔트로피, 반복, redundancy, 노이즈, 그 다음 채널 용량. 이 구조적 관점은 말 그대로 구조,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의 구조 자체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이 비교할 개념으로 기능적 관점, 기호를 중시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들로 오스굿, 수시, 탄넨바움, 콜지브스키, 리, 하야카와 등 언어학자와 일반 의미론자, 그리고 기호를 중시하고 있는 이 슈람,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분별적 반응을 제시하고 있는 스티븐스 등이 있고, 이 기능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들은 부호화와 해독에 중점을 둔다. 기호의 부호화와 해독에 중점을 둔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도적 관점의 정보 이론학자들로 비교할 개념으로 의도적 관점에 있는데, 호블랜드, 체리, 아이젠슨, 오워, 어윈, 벌로,
특히 벌로 같은 경우는 SMCR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 M, 메시지는 내용 처리 코드를 가리키는데 이제 처리의 경우는 이제 조직 배열 문체의 처리를 가리키고 코드는 이제 언어 기호의 코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벌로의 SMCR 모형이 있다. 의도적 관점의 정보 이론에 해당한다. 다음 아른슈타인 주민 참여 8단계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권력적 참여 단계, 명목적 참여 단계, 비참여 단계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주민 권력적 참여 단계 Citizen Power에는 주민 통제 Citizen Control, 권한 위양 Delegated Power, 그다음 쌍방 협동 Partnership 주민 통제, 권한 위양, 쌍방 협동 이 세 가지는 주민 권력적 참여 단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명목적 참여 단계 토크니즘 이 명목적 참여 유화, 상담, 정보 제공 그러니까 유화, placation 상담, consultation 정보 제공, informing 이 명목적 참여 단계 에 해당하고 그 다음 이제 아예 참여를 안 하는 비참여 단계 non-participation 네, 치유와 조작이 있다. 치유는 이제 therapy, 조작은 manipulation. 자, 다시 주민 권력적 참여 단계에 주민 통제, 권한 위양, 쌍방 협동 명목적 참여 단계에 유화, 상담, 정보 제공 비참여 단계에 치유와 조작이 있다. 셰리 터커 심리치료학자로 홀로 함께 Alone Together 란 말을 제시했다. 셰스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몇 가지 나누는데 과업지향, 상호작용지향, 자기지향으로 나눴다. 과업지향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근면 성이라든가 능률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겠고 상호작용지향 커뮤니케이션에 사교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자기지향 커뮤니케이션에 자기 몰두 적극성과 지배성 자, 자기지향의 개념에 적극성과 지배성이란 의미가 들어있다. 다시 셰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세 가지 과업지향형, 상호작용지향형, 그 다음에 자기지향형 스펜더 지식을 분류했다. 의식하고 있는 지식, 객관화된 지식, 습관화된 지식, 집단화된 지식 형식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의식하고 있는 지식 다시 형식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의식하고 있는 지식 그리고 형식지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객관화된 지식 암묵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습관화된 지식 암묵지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집단화된 지식 다시 형식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의식하고 있는 지식 형식지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객관화된 지식 암묵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습관화된 지식 암묵지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집단화된 지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자, 의식하고 있는 객관화된 습관화된 집단화된 지식들이 있겠다. 참고로 형태별 지식을 분류를 하면 크게 나눠서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는데 이 형식지는 know what, know why 그러니까 know what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 지식으로 전문직에 필수적인 개념이고, know why, 이유를 안다는 거 이 말인데, 법칙, 원칙, 과학 지식, 이런 법칙, 원칙,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은 산업기술 개발에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know what과 know why는 형식지에 해당하고, 이 형식지는 언어나 구조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 제품 사양, 문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화학식 등 공식과 프로그램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서술하기 쉽고 객관적, 논리적인 디지털 지식을 형식지라고 한다. 암묵지는 노우하우, 노우후, 노우하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떻게 의 개념이 되겠고, 노후는 이제 인맥 같은 걸 가리키겠다. 자, 형태별 지식 분류, 형식지와 암묵지. 생성 과정별로 보면 경험지와 분석지. 자, 생성 과정별로 경험지와 분석지. 활용 능력 여부에 따라서 그냥 축적을 하는 축적지, 그 다음에 활용지, 활용을 하는 활용지. 그냥 단순히 축적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 활용 능력 여부에 따라서 축적지와 활용지. 내용별로는 이제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내사사방. 내용별로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가 있겠다. 스피넬러, 정보윤리를 얘기했다.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정보윤리에 자율성, 해악금지, 선행, 정의, 통제는 안 들어가 있고, 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으로 사생활 침해,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을 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으로 봤다. 참고로 세버슨의 정보윤리는 지적재산권 존중, 프라이버시 존중, 공정한 표시, 해악 금지. 이제 스피넬러와 세버슨은 이제 공통적으로 그 정보윤리의 개념으로 이제 해악 금지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고, 나머지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다. 그 다음에 스텔리브론, 시공간 붕괴를 썼다. 풀마스 라인바흐도 이제 시공간 붕괴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이 시공간 붕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별하면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하위의 시공간 압축, time space compression,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시공간 압축, 하위의 시공간 압축.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의 시간, 장소, 귀속성, 탈피가 있겠다. 스테판, 정보 가치를 얘기하는데 상업적, 개인적, 공공적 세 가지, 상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 공공적 가치가 이렇게 서로 대립한다는 거. 공공적 가치는 언론의 자유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적 가치의 개념에 포함되겠고, 그리고 스테펀의 정보 가치에 뭐 윤리적 가치, 뭐 수단적 가치, 이런 개념은 언급하지를 않고 있다. 다시 스테펀의 정보 가치 세 가지, 상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 공공적 가치. 활용 주체가 추구하는 이해상충으로 정보 가치들 간에 대립이 있다라고 했다. 자, 상업적, 개인적, 공공적 가치의 대립. 스토니아, 정보는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정보는 존재한다. 그 존재가 인식될 필요는 없다. 그 존재가 이해될 필요도 없다. 정보가 존재하기 위한 의미를 가질 필요도 없다. 정보는 존재하는 것이다.
자, 스토니어. 정보는 존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정보는 존재한다. 수전 제이컵이 미국의 작가인데 Anti-Intellectualism, The Age of American Unreason, 미국의 비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다. 세속주의, Secularism, 이 세속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세속주의는 기구나 관습, 가치관, 그 소속된 사상들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속주의의 개념이다. 수전 제이코비는 인터넷은 쓰레기 사상을 위한 고속도로다 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우메사오 다다오 혹은 우메사오 타다오, 타다오 우메사오, 일본의 생태학자로 민족학자이자 정보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이다. 생태학으로 출발을 해서 동물사회학을 거쳐 민속학, 문화 인류학, 비교 문명론, 수리생태학의 선구자가 되겠다. 종교 바이러스설을 제시했다. 주요 저서의 정보산업론, 문명의 생태사관, 미디어로서의 박물관, 정보의 문명학, 연구경영론, 정보관리론, 지적 생산의 기술 등이 있는데 이 정보산업론, Information Industry, 정보산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얘기했다. 그리고 지적 생산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지적 생산은 개인적 취향이나 즐거움 혹은 교양 이런 것들보다는 생산이라는 의미가 더 크고 기술에 가깝다라고 했으며 생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자, 우메사오 타다오 정보산업론. 테스키. 자, 테스키는 정보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며 지식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다. 다시, 테스키는 정보란 것은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며 지식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다. 테오드로 넬슨, 하이퍼텍스트를 이야기했는데 이 하이퍼텍스트는 다른 말로 파생 텍스트라고도 한다. 이 하이퍼텍스트는 컴퓨터의 하이퍼링크와 쌍방향성이 결합된 개념이다. 자, 컴퓨터의 하이퍼링크와 쌍방향성이 결합된 개념이 하이퍼텍스트이다. 링크 및 링크 아이콘과 연결된 마디들을 가진 데이터. 자, 마디들을 가진 데이터가 하이퍼텍스트. 자, 링크 및 링크 아이콘과 연결된 마디들을 가진 데이터가 바로 하이퍼텍스트이다. 이 하이퍼텍스트는 상호 텍스트성, 원자적 재배열화, 비선형성, 그리고 렉시아적 성격, 잘라서 붙이기, 탈중심화의 기획, 역동성, 확장성, 그 특성으로 가는데 다시 자, 테오드로 넬슨의 하이퍼텍스트의 주요 특성, 상호 텍스트성, 원자적 재배열화, 비선형성, 렉시아적 성격, 잘라서 붙이기, 탈중심화의 기획, 역동성, 확장성. 쌍방향성을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생 텍스트, 하이퍼텍스트의 개념 자체가
컴퓨터의 하이퍼링크와 쌍방향성의 개념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쌍방향성도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레시아적이라는 의미는 텍스트의 덩어리. 그러니까 레시아란 말 자체는 롤랑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텍스트 덩어리라는 뜻의 이 레시아는 노드, 그러니까 노드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 상호 텍스트성이란 말이 있는데 intertextuality. 이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를 가리키며 문학적 텍스트의 의미와 해석은 어떤 한 작가의 독창성이나 특수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별적인 텍스트들 및 일반적인 문학적 규약과 관습들에 의존하는 개념이다. 다시 하이퍼텍스트가 갖는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데 문학적 텍스트의 의미와 해석은 어떤 한 작가의 독창성이나 특수성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별적인 텍스트 및 일반적인 문학적 규약과 관습들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상호 텍스트성이다. 이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프랑스의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구축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프랑스의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구축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한된 의미에서 상호 텍스트성이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로서 이 후자,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란 의미의 상호 텍스트성은 거기에서는 이제 주어진 텍스트는 단순히 다른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 일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상호 텍스트성을 제한된 의미에서 보면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이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 그리고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의 경우에 텍스트는 단순히 다른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 일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볼트와 그루시는 다중성의 하이퍼매개, 매체 상기성을 특성을 갖는 이 하이퍼매개를 언급했는데 비교할 개념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하이퍼미디어는 64년도 신문, 텍스트, 음성 등의 정보를 노드와 링크로 연결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리킨다. 다시 하이퍼미디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 텍스트, 음성 등의 정보를 노드와 링크로 연결한 네트워크 구조를 하이퍼미디어라고 한다. 토마스 매티슨, 노르웨이 범죄학자로 시놉티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역감시. 언론과 통신을 통해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개념이다. 즉, 언론의 역감시를 시놉티콘으로 보고
파놉티콘과 피놉티콘이 동시에 진행한다고 파악했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기여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기여를 한다. 라고 보았다. 톰슨, 정보 사회론적 관점, 즉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다. 이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로 톰슨, 로버트, 마스다, 칼튼 앤드 루딕, 클리블랜드가 있고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 요소로 본다. 톰슨은 정보란 것은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 라고 했다. 톰 프리드만, 수평 조직의 이출현은 사람들에게 독립성을 주고 그에 따라 유사한 사람들 간의 헌신을 촉진한다. 그거 했고, 여기서 수평 조직이란 개념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로버트 라이히, 톰 프리드만 외 많은 정보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다.